나는 단순히 일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내 앞에 선 손님은 나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하기 시작했다. 순간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내어주는 일이었는데 내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듯한 모멸감이 따라왔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국적 하나로 무시받는 순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서러움과 분노는 평생을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에서 무시받던 한국인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자존심과 노후의 무게를 동시에 지켜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카페 알바생의 하루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선택이 어떻게 노후의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후쿠오카 캠퍼스의 바람은 유난히 세게 불었다. 잔디밭 위로 낙엽이 낮게 흩어지고 강의동 유리창에는 흐릿한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미끄러졌다. 지연은 배낭을 메고 복도를 걸었다. 걸음은 담담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했다. 처음부터 안 반가운 시선들이 있었고 묵직한 말 대신 얇은 웃음으로 전해지는 무시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아침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조별 발표 순서를 맞추던 순간이었다. 사토가 종이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고 옆자리 아키라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발음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장난 섞인 흉내를 내는 손짓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흘려보낼 수 있었지만 쌓이는 건 언제나 작은 것들이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자리로 돌아와 노트를 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 사회의 준비였다. 기술과 경제가 줄줄이 떠오르는 항목이었지만 그녀의 페이지 맨 위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노후 준비. 민호는 같은 교환학생이었다. 한국에서 함께 온 동기. 강의실 뒷문 쪽에 서 있다가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는 늘 그런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가 할 말은 많고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전해진다. 그 말이 버팀목처럼 등에 와 닿았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토론을 못 박았다. 각 조는 미래에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고르고 한 가지 사례와 한 가지 습관으로 요약하라고 했다. 기술의 진보, 환경의 위기, 일자리의 이동, 누구나 잡을 법한 제목들이 날아다녔다. 지연의 조에선 아키라가 말의 속도를 높였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에 익숙해졌다고,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과장할 필요 없다고. 그 말 사이로 마이가 웃으며 덧붙였다. 한국은 너무 빠르다며 유행을 쫓아서 피곤해 보인다고. 지연은 말하려다 삼켰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손끝으로 노트 모서리를 천천히 접었다. 지금 화를 내면 말이 흐트러진다. 무시를 깨뜨릴 방법은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내용의 정확함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워왔다. 그녀는 간단히 정리했다. 오늘 우리가 말할 건 노후 준비, 돈과 건강과 관계, 이 3가지를 나눠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습관으로 내려놓자. 점심시간, 학생 식당은 수저 소리로 가득했다. 민호는 트레이를 들고 맞은편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그는 물었다. 괜찮지? 표정은 버틴다는 쪽이지만 속으로는 안 괜찮을 수도 있지? 지연은 미소를 얇게 그었다. 안 괜찮아도 오늘은 말로 이긴다. 그렇게 답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료를 더 깔끔하게 묶자. 일본 애들이 숫자를 좋아하니 숫자로 문을 열고 마지막에 습관으로 문을 닫자. 오후 발표 순서가 다가왔다. 사토가 먼저 나섰다. 기술과 자동화, 생산성 상승, 불가피한 구조조정. 익숙한 문장들이 단정하게 펼쳐졌다. 박수가 짧게 퍼지고 다음은 지연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노트를 덮고 한 장의 종이만 꺼냈다. 커다란 제목 하나와 3줄의 표만 적혀 있었다. 노후 준비, 돈과 건강과 관계, 그리고 오늘의 습관. 그녀는 먼저 돈을 말했다. 빠른 물가와 변동성, 불안정한 고용, 연금의 빈틈. 누구나 아는 사실을 길게 늘어놓는 대신
소리 나지 않는 지출 한 줄을 짚었다. 하루 한 잔의 달콤한 사치가 한 달이면 작은 금액, 1년이면 큰 금액, 10년이면 안정. 이건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습관의 이야기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다음으로 건강을 짚었다. 노후의 건강은 젊을 때의 습관으로 만든다고. 운동을 거창하게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걷기와 수면을 관리하자는 말이라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올려놓았다. 퇴직 후에 공백을 메우는 건 새로운 소속감, 작은 모임과 봉사와 동네의 인사. 외로움이 돈을 잡아먹고 외로움이 건강을 갉아먹는다고. 그러니 관계를 지키는 습관을 지금부터 훈련하자고. 아키라가 손을 들었다. 일본은 이미 관련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제도가 좋으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제도와 습관은 싸우는 게 아니라 겹쳐지고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마이가 물었다. 한국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오래 지키는 게 어렵다고들 하던데. 지연은 말의 속도를 낮췄다. 그래서 더 간단해야 한다고. 복잡하면 오래 못 간다고. 오늘의 한 가지를 내일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한다고. 사토가 의자를 뒤로 민 뒤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국은 늙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고. 그 말에는 비웃음의 가시가 숨어 있었다. 민호가 몸을 조금 앞으로 당겼지만 지연이 손끝으로 멈췄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맞다. 그런 현실이 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바꾸는 중이라고. 빠르게 변하는 나라에서 빠르게 포기하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빨리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는 법도 배웠다고. 무시와 편견이 방향을 바꾸지 못하게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내일의 삶을 바꾸자는 쪽으로 걷고 있다고. 교수는 칠판 옆에 기대어 있었다. 눈빛이 더 진지해졌다. 질문이 하나 더 이어졌다. 돈과 건강과 관계 중 무엇이 첫 번째인가? 지연은 웃었다. 사람마다 순서가 다르다고. 그러나 셋을 동시에 기억하려면 하루의 루틴으로 묶어야 한다고. 잠들기 전 지출을 한 줄 기록하고 하루의 걸음을 짧게라도 채우고 누군가와 안부를 한 줄 나누면 그 세 줄이 쌓여서 노후가 된다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조금 길게 이어졌다. 얇았던 회의의 표정이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도서관으로 내려오니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바닥을 길게 가르고 있었다. 민호는 자동 반납기 앞에서 기다렸다. 오늘 진짜 잘했어. 그가 말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연은 답했다. 오늘은 그냥 첫 돌에 표시를 남긴 거라고. 무시가 습관이 되는 속도보다 존중이 습관이 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그때 마이가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다. 식당에서 몰래 훔쳐보던 눈빛이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존댓말과 함께 부모님 얘기를 들려줬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이후 병원비가 늘었고 아버지는 일찍 은퇴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그 빈 시간을 못 견뎌서 술자리가 잦아졌다가 건강이 더 무너졌다고. 그래서 내 말이 마음을 찔렀다고. 관계의 빈틈을 메우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냥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아키라도 뒤늦게 다가왔다. 제도가 전부라고 믿었는데 오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제도 사이의 틈을 개인이 건너야 한다면 개인이 건너기 쉽게 다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그게 오늘의 습관이고 내일의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사토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긁었다. 아까 말은 미안했다고. 그는 서툴렀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짧아도 의미가 길었다. 민호가 시계를 슬쩍 보았다.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질녘 캠퍼스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저녁의 약속을 정리했다. 민호가 먼저 말했다. 우리 둘이 내일부터 세 줄 루틴을 해보자. 지출 기록 한 줄, 걷기 15분, 안부 메시지 한 사람. 실패해도 기록하고 성공하면 체크하고 한 달 뒤에 우리 이야기를 다시 발표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와 민호만의 루틴이 아니라 아까 들었던 친구들에게도 권하자. 스스로 선택한 루틴은 강요보다 오래 간다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상점가의 간판 불빛이 켜졌다. 군데군데 가게 문을 내리는 소리.
야키토리 굽는 냄새. 애써 참아온 눈물이 아닌 묵직한 숨이 가볍게 빠져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고민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품위와 끈기, 일본에서 배우는 차분함과 간결함. 두 나라의 장점이 하루의 노트 위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다. 방불을 켜고 그녀는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었다. 무시는 흔적을 남기고 존중도 흔적을 남긴다. 나는 오늘 존중의 흔적을 남겼다. 내일은 습관의 흔적을 남기겠다. 작은 글씨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굵은 선으로 새겨졌다. 민호에게 메시지가 왔다. 잘 자라며 손 모양 이모티콘이 찍혔다. 지연은 웃음을 참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내일은 더 선명하게 걷자. 숫자와 걸음과 안부,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자존심. 창틀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멀리 전철 소리가 지나갔다. 낮 동안의 날카로운 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보다 더 오래가는 문장이 생겼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든다는 문장.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덜 흔들릴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언젠가 나이가 들어 이 도시를 다시 걸을 때 오늘 적은 세 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그녀는 등을 누이고 눈을 감았다. 아직 길은 길고 오늘은 첫날이었고 첫날치의 마음을 다 썼지만 이상하게 힘이 남았다.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 않고 나부터 바꾸는 쪽으로 옮겨 앉았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그걸 배웠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아주 천천히 되뇌었다. 저녁이 지나고 하루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시간. 지연은 기숙사 창문을 열고 멀리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시선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낮의 말들이 가시처럼 남아있었다. 그 가시는 금방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살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오래 남을 듯했다. 지연은 책상 위에 펼쳐둔 노트를 다시 폈다. 오늘 발표에서 말했던 문장들을 천천히 다시 적어 내려갔다. 돈, 건강, 관계. 세 줄의 단어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오늘 말한 건 단순한 수업 과제가 아니라 내 삶의 선언이야. 언젠가 늙어서 오늘을 돌아봤을 때 그 말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야 해. 민호에게 또 메시지가 왔다. 지연아, 내일 아침 일찍 산책할래? 세 줄 루틴, 바로 시작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힘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언제나 두려움을 덜어주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 내일 아침 6시 기숙사 앞. 다음 날 새벽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지연은 운동화를 신고 기숙사 문을 나섰다. 민호가 먼저 나와 있었고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짧은 대화 대신 들려오는 건 운동화 밑에서 흙과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연아, 내가 어제 한 말 사실 나도 꽤 크게 와닿았어. 우리 부모님도 은퇴하신 뒤로 건강보다 관계가 먼저 무너졌거든. 친구들이랑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하루가 길어지고 그게 술로 이어지고 결국 병원으로 이어졌어. 돈보다 더 무섭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늘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알게 됐어. 관계가 무너지면 돈도 같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져. 결국 노후라는 건 세 가지가 동시에 서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민호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잖아. 습관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루틴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하루의 지출을 기록하는 것, 15분을 걷는 것,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매일 쌓이니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다. 특히 마지막 습관, 안부를 묻는 건 의외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처음엔 부모님께, 그 다음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점점은 일본에서 만난 동기들에게까지 짧은 메시지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며칠 뒤 캠퍼스 도서관에서 또다시 발표가 있었다. 이번 주제는 각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이었다. 아키라는 일본의 제도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마이는 유럽의 사례를 곁들였다. 지연은 한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했다. 빠른 변화 속에서 생기는 불안, 연금 제도의 불완전함, 그러나 동시에 빠르게 적응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힘.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국가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개인이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 노후의 격차를 만든다. 오늘 지연 학생이 강조한 습관은 그 어떤 제도보다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른다. 그 말에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메모를 하거나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다. 지연은 가슴속이 묘하게 뻐근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와 편견 속에 흔들리던 자신이 오늘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가끔은 여전히 날카로운 말이 들려왔다. 한국인은 늘 빨라. 하지만 빨리 지치지 않나? 내가 말한 습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지연은 속으로 다시 되뇌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든다. 그리고 흔들림을 붙잡았다. 작은 의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확신을 매일 쌓아갔다. 한 달이 흘렀다. 민호와 지연은 처음에 약속대로 한 달 루틴을 마쳤다. 둘은 도서관 앞에서 결과를 확인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출 기록을 남겼고, 걷기는 빼먹은 날이 있어도 기록이 남았다. 안부 메시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대화로 이어졌다. 민호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어. 근데 내가 옆에서 계속 버티니까 나도 버틴 거야.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결국 노후라는 건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는 거 아닐까? 돈도 건강도 관계도 결국은 함께할 누군가가 있어야 지켜지는 거니까.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다면 나중에 늙었을 때도 지금처럼 버틸 수 있겠지?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 그게 우리 노후의 울타리가 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낮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한국인은 늘 빠르다. 그 습관이 얼마나 갈까?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동시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면도 있었다. 마이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꺼내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던 순간, 아키라가 제도의 틈을 메우는 습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던 순간, 그리고 사토가 머쓱하게 남아 사과했던 그 짧은 눈빛. 지연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시는 쉽게 오지만 존중은 어렵게 온다. 그렇지만 어렵게 온 존중은 오래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더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캠퍼스 길목은 아직 고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도 건강 챙기세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그래, 우리 딸 잘 지내는 게 최고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눈을 감고 한참을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교수는 학생들에게 새 과제를 내주었다. 이번에는 각자 노후에 필요한 습관 하나를 직접 실천하고 그 경험을 기록해 오세요. 이건 단순히 학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 문제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다. 학생들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지연은 마음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어제 민호와 약속한 루틴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 민호가 물었다.
너는 어떤 습관으로 기록할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안부를 묻는 걸 더 확장하려고 해.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한 번씩 안부를 건네고 그 반응을 기록할 거야. 그게 내 관계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는 지출 기록을 더 세세하게 적어보려고. 단순히 돈을 썼다 안 썼다만 적는 게 아니라 왜 썼는지 이유까지 쓰는 거야. 그럼 내 소비 습관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습관 하나가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우연히 같은 조였던 아키라와 마주쳤다. 아키라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지연, 너 말대로 나도 습관 하나 정했어.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기로 했어. 사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잘 안 했거든. 근데 어제 해보니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 지연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말? 그거 진짜 잘한 선택이야.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챙겨야 오래가는 것 같아. 아키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돌아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이 작은 확신을 얻었다. 무시는 금방 스쳐가도 진심은 천천히 번져나간다는 확신이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지출 3,200엔, 점심과 책, 오늘의 걸음 5,400보, 민호와 함께 캠퍼스 산책, 오늘의 안부 부모님께 메시지, 아키라와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다. 오늘은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 남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지연의 가슴은 묘하게 편안해졌다. 오늘 하루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해졌다. 이렇게 지연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언젠가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흐르고 일본 생활은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흘러갔다. 지연은 아르바이트와 수업, 그리고 짧은 산책 루틴을 이어갔다. 무시의 말들이 조금은 옅어졌다고 느낄 무렵 또 다른 사건이 찾아왔다. 그날은 오후 늦게 카페에 출근한 날이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중년의 일본 남성이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는 주문을 하면서 지연의 발음을 흉내내듯 따라했다. 라떼 하나, 오, 발음이 귀엽네. 한국인이야? 말끝엔 장난처럼 웃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 웃음은 조롱에 가까웠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네, 한국인입니다. 주문하신 라떼 곧 드리겠습니다. 담담히 대답했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인 그래. 일본이 예전부터 가르쳐줬지. 한국은 항상 우리 뒤를 따라오는 나라였잖아. 순간 카페 안이 고요해졌다.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았다. 지연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마주쳤다. 손님, 예전엔 그랬을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력을 갖췄고 기술로 앞서가고 문화로도 일본을 넘어 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류, K-팝, K-드라마, 반도체, 자동차 어디를 가도 한국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지연은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히 했다. 저는 개인이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는 한국의 무게가 함께 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단순히 알바생 한 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그건 틀린 판단입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당황한 듯 지갑에서 돈을 꺼내놓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거나 움츠러드는 두근거림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엔 한국이 있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도서관에서 마주 앉았다. 지연은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잘했다. 지연아.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엔 내가 딱 말했네. 그 사람도 당황했을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 생각이 바뀌었을 거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알겠어. 무시는 침묵하면 더 깊어지고 존중은 말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 혼자만의 존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존중이기도 해.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맞아. 사실 예전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일본을 동경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했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경제도 문화도 이제는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한국은 뒷자리에 있지 않아. 지연은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다시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개인이지만 내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한국이라는 이름과도 이어지는 일이야. 내가 존중받을 노후를 준비하는 건 한국이 존중받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며칠 뒤 지연은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국가 위상과 개인의 삶이었다. 교수는 각 나라의 학생들에게 차례로 발언을 요청했다. 아키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본은 오랜 시간 경제 대국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마이가 말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제도가 튼튼하면 개인은 노후 걱정을 덜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한국은 과거에 약했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력을 가졌고 문화로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한국인의 자부심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노후와도 연결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국가가 존중받아야 국민의 노후도 존중받습니다. 무시받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의 노후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의 노후는 안정과 자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무시를 당했지만 한국의 위상을 말하며 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곧 저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토론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정리했다. 국가와 개인은 별개 같아도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지연 학생의 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국가의 위상과도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알았다. 무시를 딛고 존중을 얻어내는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짓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개인이다. 하지만 내 노후는 한국의 위상과 함께 간다. 오늘 나는 한국의 이름으로 존중을 지켰다. 토론이 끝난 뒤 지연은 혼자 교정을 걸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잔디밭 위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오는 걸 들었을 때 지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야, 넌 요즘 K-드라마 봤냐? 응, 사랑의 불시착 진짜 재밌더라.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이 넷플릭스로 보시더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일본의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일상 대화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 그건 이미 한국이 문화적으로 더 이상 뒤처진 나라가 아님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말한 게 헛된 말이 아니었어. 한국은 이제 당당히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날 저녁 민호와 함께 한식당을 찾았다. 교환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일본인 손님들도 제법 보였다. 주인 아줌마가 따끈한 된장찌개를 내주며 웃었다.
요즘 일본 손님들이 한국 음식 많이 찾아 매운맛에 중독됐다더라. 민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지연아, 너 아까 수업에서 했던 말 기억나? 한국이 존중받는 게 곧 우리의 노후를 지켜준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전 같았으면 일본 노후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 한국이 쌓아온 힘과 문화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야. 민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말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말하고 습관을 지켜내는 게 바로 미래를 만드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이런 경험들이 분명 힘이 될 거야. 식당을 나서는데 가게 앞을 지나던 일본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한국에서 오셨죠? 저도 요즘 한국 드라마 많이 봐요.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항상 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느껴요. 지연은 순간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여성은 짧게 웃고는 길을 떠났다. 민호가 옆에서 속삭였다. 봤지?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쿄의 빌딩 숲 사이로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무시당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직접 살아내고 있다. 기숙사방에 돌아온 지연은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세 줄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나는 개인이지만 한국의 위상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힘이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카페 마감을 끝내고 지연은 편의점 앞을 지났다. 유리 자동문 너머로 하얀 조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박스를 밀고 있었다. 담배 진열대 아래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재고를 세는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지연은 물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다. 수고 많으세요. 노인은 가볍게 웃었다. 이 시간엔 다들 졸릴 텐데 젊은 사람은 공부하나 보네. 네, 교환 학생이에요. 노인이 바코드를 찍는 손을 멈췄다. 한국.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카드를 건네며 말을 이었다.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해. 요즘은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도 좋아하고. 그는 영수증을 접어 건넸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밤 근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노인은 허리를 펴며 고개를 갸웃했다. 힘들지. 그러나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 연금만으로는 모자라기도 하고 사람 소리라도 듣고 있어야 마음이 덜 무너져. 말끝이 조용했다. 편의점 안의 형광등이 하얗게 떨렸다. 지연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서늘하게 뺨을 스쳤다. 제도가 좋다고 모두가 편안한 건 아니구나.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겼다. 노후의 빈틈은 늘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생긴다. 다음 날 수업에서 교수는 신문 스크랩을 꺼내 들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고독과 노후다. 각자 생각을 말해보자. 칠판에 고독이라는 두 글자가 적히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키라가 먼저 말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제도가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이가 손을 들고 덧붙였다. 유럽도 비슷해요. 시설과 수당이 있지만 관계의 끈이 끊기면 생활은 버티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연의 차례가 됐다. 그녀는 어젯밤 편의점에서 본 노인을 떠올렸다. 어제 저는 밤에 일하시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연금만으로 모자라서 일한다는 말 뒤에 사람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도와 습관, 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제도가 생활을 지탱해준다면 습관은 건강을 지키고 관계는 마음을 지킵니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노후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숫자 뒤에 있는 하루하루의 표정, 그걸 보아야 한다. 수업이 끝나고 지연은 민호와 학교 근처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다. 지역 공사단이 주말마다 시니어 상담을 돕는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낯선 공간의 복도에는 무료 혈압 측정기와 오래된 잡지가 놓여 있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고 대기 의자에 앉자 작은 몸집의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학생들, 한국에서 왔다지? 네, 교환학생이에요. 할머니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나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왔어. 오래됐지. 젊을 땐 공장에서 일했고 늙으니 병원 가는 게 일이야. 그녀는 허리춤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약값 영수증과 병원 예약표, 그리고 손글씨로 적은 생활비 메모가 구겨져 있었다.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모자라. 그래도 여기 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네들 같은 젊은 사람하고 말이지. 지연은 메모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작은 글씨로 적힌 숫자들, 매달 반복되는 항목들. 그 속에서 보인 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버티려는 의지였다. 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여기 오는 날마다 저희가 안부를 여쭤볼게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 말이 참 고맙구나. 봉사가 끝난 뒤 지연과 민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나무 그늘 아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돌았다. 한쪽 끝에는 회색 모자를 쓴 노인이 혼자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국 뉴스만 보면 일본 노후는 완벽할 것 같잖아. 근데 와서 보니까 완벽한 나라는 없어. 누구든 빈틈은 있고 그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사람과 습관이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편의점 어르신, 오늘 센터의 할머니, 둘 다 제도라는 지붕 아래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기대야 할지 찾고 있었어. 한국도 다르지 않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으려 했지.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모님한테 요즘 자주 연락하지? 응, 매일 한 줄 안부. 어젠 아버지가 텃밭 사진을 보냈어. 작은 오이가 자랐더라.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했어.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잎이 부딪혔다. 해가 기울며 공원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지연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노후는 홀로 서는 연습이면서 동시에 함께 서는 연습이구나. 그날 밤 지연은 기숙사 방에서 메모장을 열었다. 제목을 하나 적었다. 노후 준비, 개인과 국가가 함께 가는 방법, 그리고 항목을 세 줄로 나누었다. 하나, 제도가 약속한 것을 믿고 활용한다. 둘, 습관으로 내 일상을 지킨다. 셋, 관계로 마음의 지붕을 만든다. 잠시 손을 멈춘 뒤 그녀는 다음 문장을 덧붙였다. 국가가 존중받을수록 국민의 노후는 덜 흔들린다. 그러나 국가의 존중이 완벽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어깨가 되어 빈틈을 메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번졌다. 어제 만난 노인의 손등, 오늘 잡았던 할머니의 손, 그리고 한국에서 매일 안부를 확인해주는 부모님의 손길이 한데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주말 아침, 봉사단에서는 근거리 방문을 함께 가자고 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고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일정이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 두 번째 계단을 오르니 낡은 현관문 앞에 작은 우유병이 있었다. 봉사단원이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할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 젊은 친구들. 실내에는 작은 선풍기 하나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벽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TV에서는 조용한 아침 음악이 흘렀다. 지연이 살펴보니 식탁 위엔 약 봉지와 반쯤 남은 밥그릇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주말엔 말 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누가 오면 참 좋아.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허리가 좀. 그래도 괜찮아. 사람이 와서 웃는 얼굴 보여주면 그날은 덜 아프지. 잠깐의 대화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봉사단원은 메모를 남겼다. 다음 방문 시 허리보호대 문의 말벗 필요. 짧은 글씨였지만
지연에게는 큰 문장처럼 보였다. 말벗 필요. 노후를 버티게 하는 첫 번째 처방이대론 약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을 그녀는 눈앞에서 확인했다. 돌아오는 길, 민호가 물었다. 지연아, 오늘 본 것들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지연은 잠시 걸음을 늦췄다. 한국은 빠르게 바뀌는 나라야. 그래서 제도가 모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때가 많지. 하지만 그 빠름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 도우려고 금방 움직이기도 해. 동네 밴드, 교회, 작은 모임, 경로당, 주민센터. 빈틈이 생기면 금세 연결이 만들어져. 일본은 구조가 정교하지만 그 정교함이 때로는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둘 다 장단이 있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나라의 좋은 걸 함께 배우는 거겠지. 맞아. 한국의 속도와 일본의 질서를 습관과 제도 위에 겹쳐놓는 것. 그리고 그 사이를 사람으로 잇는 것.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얇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졌다. 그 빛이 골목과 창문, 작은 화분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음속으로 문장을 정리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루틴에서 시작해 국가의 품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다. 기숙사로 돌아와 지연은 부모님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오늘 방문한 골목, 작은 화분, 벤치 위 고양이. 엄마가 바로 답을 보냈다. 예쁘네. 너도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아버지는 짧게 덧붙였다. 허리 조심해라. 오래 앉아있지 말고. 지연은 웃음이 났다. 서로를 챙기는 말이 결국 우리 집의 제도구나. 그녀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쳤다. 나도 엄마 아빠 노후 지켜드릴 습관 만들고 있어요. 매일 한 줄 안부, 매일 걷기, 매일 기록. 그 문장을 보내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단단해졌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어져 있는 것들. 그 연결이 바로 그녀가 믿는 노후의 힘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노트 한쪽에 문장을 적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 귀국 준비가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짐을 정리하며 택배 박스를 접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밝은 톤으로 시작했지만 끝이 살짝 흔들렸다. 아빠가 병원 다녀왔어. 큰 건 아닌데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대. 약을 바꾸자고 하더라. 말끝에 길게 쉼표가 붙었다. 지연은 박스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섰다. 엄마, 괜찮아. 정확히 뭘 하셨어? 혈압이 오락가락하고 심장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이래. 그리고 내 무릎은 걷는 걸 줄이라네. 전화가 끊긴 뒤 방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테이프를 만지작거렸다. 노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제까지 노트에 적던 문장이 오늘은 집 안 가득 차는 소리로 들렸다. 다음 날 지연은 민호와 공원 벤치에 앉아 귀국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민호가 물었다. 부모님 상황 많이 안 좋아? 나빠졌다기보다 이제부터 제대로 챙겨야 할 시기인 것 같아. 그럼 돌아가면 뭐부터 할 건데? 지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우리 집도 세 줄로 시작할 거야. 지출, 걸음, 안부. 아빠는 혈압 기록을 지출 옆에 붙이고 엄마는 무릎 상태를 걸음 옆에 적자고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매일 저녁 부모님 안부를 한 줄로 정리할 거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노후를 서류로만 관리하면 마음이 빠지니까 문장으로 붙드는 게 필요하더라.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나무 그림자가 길어지는 걸 보았다. 떠나는 마음과 남는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지막 주, 지연은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찾아갔다. 편의점에 놓이는 포장용 비닐을 정리하다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돌아가는구나. 한국 가서도 건강해. 지연은 작은 봉투에 손편지를 넣어드렸다. 밤 근무 끝나고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저 여기에서 노후를 조금 배웠어요. 사람 소리의 힘. 노인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할머니가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았다. 가버리면 또 언제 보나. 영상통화해요. 할머니가 허리 괜찮은 날 알려주시면 그날은 우리 같이 걸었다고 체크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바닥을 맞장구 치듯 쳤다. 그래, 체크. 그게 너희 습관이었지. 학교에서는 아키라와 마이가 작은 배웅 자리를 만들었다. 사토도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키라가 먼저 말했다. 내가 말한 한국의 위상,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 그리고 너의 습관, 나도 계속할게. 마이가 뒤를 이었다. 부모님께 매일 전화하는 습관, 우리 집도 시작했어. 사토는 고개를 긁적이며 짧게 말했다. 예전 말, 미안했다. 고마워. 지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 모두 늙어도 흔들리지 않게 오늘을 잘 살자. 비행기 창가에 앉았을 때 도시의 불빛이 퍼즐처럼 멀어졌다. 지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마지막 일본 페이지를 썼다. 나는 개인이지만 나의 노후는 한국과 가족, 그리고 오늘의 습관 위에서 선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집의 냄새가 먼저 반겼다. 문틈을 지나온 된장과 살짝 볶은 마늘 냄새, 오래된 나무 장롱의 냄새. 엄마가 문을 열며 우리 딸하고 웃었다. 그 웃음 끝에 잠깐 미세한 통증이 스치듯 지나갔다. 아빠는 식탁에 앉아 혈압계를 풀었다. 타이밍이 딱 좋았다. 오늘부터 약 바꿨어.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와 그들 사이에 앉았다. 우리 일단 첫날 체크부터 하자. 세 줄. 식탁 위에 작은 노트를 펼쳤다. 첫 줄에 지출. 아빠, 오늘 병원비와 약값을 적을게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느낌을 한 단어로. 둘째 줄에 걸음. 엄마, 오늘 걸음 대신 스트레칭을 2번 했으면 괜찮음 이렇게 적어줘요. 셋째 줄에 안부. 내가 매일 저녁 엄마 아빠 상태를 한 줄로 기록할게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엔 3줄을 함께 보면서 다음 주 계획 세워요. 엄마가 웃었다. 글씨가 예쁘네. 너 어릴 때도 이렇게 칸 나눠서 다이어리 쓰곤 했지. 아빠가 수돗물 한 잔을 마시고 말했다. 이런 걸 해야 부부가 덜 싸운대.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 기록이 있으면 싸움이 줄어든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은 기억을 고체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구체는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해요. 며칠 뒤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치가 조금 안정됐네요.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계신 듯합니다. 엄마는 진료실 문을 나서며 팔짱을 꼈다. 걷는 대신 의자 체조를 하니까 무릎이 덜 아프더라. 아빠가 덧붙였다. 밤에 짜게 안 먹으니 새벽에 덜 깨. 지연은 2사람의 걸음을 맞춰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다. 낡은 벽시계가 일정한 초침 소리를 냈다. 그 규칙성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흘렀다. 한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작은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다. 미용실 앞에서 머리를 말리는 아주머니, 식당 문 앞에서 배달 상자를 정리하는 청년. 지연은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여기서 시작돼요. 한 달이 지났고 3줄 노트는 이미 3권 차곡차곡 쌓였다. 첫 번째 권은 어색한 흔들림, 2번째 권은 리듬, 3번째 권은 약속의 문장들로 채워졌다. 주말 아침이면 아빠와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엄마는 벤치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다리를 쭉 뻗었다. 아빠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했는데 참 대단하네. 걷고, 적고, 서로 묻는 거. 이 3가지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노후는 큰 계획만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우리를 지켜줘요.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날에 부모님이 웃고 있었다. 아빠의 어깨는 넓었고 엄마의 눈빛은 빛났다. 사진을 넘길수록 한 집의 역사와 한 세대의 노력이 펼쳐졌다. 지연은 앨범을 덮고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제 차례예요. 엄마 아빠의 노후를
나의 내일을 지키는 차례. 민호에게 메시지가 왔다. 그쪽은 잘 돼가? 지연은 거실 등을 낮추고 휴대폰에 짧게 쳤다. 응. 세 줄이 우리 집의 언어가 됐어. 너희 집은?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우리도. 아버지랑 도란도란 말이 늘었어. 웃긴 건 돈 얘기를 해도 덜 싸워.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기록은 거리를 만들고 안부는 거리를 줄였다. 둘 사이에 균형이 생겼다. 계절이 옅게 움직일 즈음 지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다. 한국에서 시작한 첫 장의 마지막 줄. 노후는 혼자서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서는 기술이다. 제도는 지붕을, 습관은 기둥을, 관계는 창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집은 매일 조금씩 튼튼해진다. 창밖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부엌에서 수저를 놓는 소리, 아빠가 TV 볼륨을 낮추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겹쳐졌다. 지연은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든다.